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거나 해서 아유 나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어요 했을 때 대부분 무릎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관절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관절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무릎 관절염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발목 관절염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퇴행성이라는 거는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하중을 많이 지탱하는 관절,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무릎 관절이죠. 그 다음이 이제 발목 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것은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뭐 고관절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발목에도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데 발목 관절염 증상은 관절염 상태에 비해서 비교적 좀 늦게 나타나세요. 쉽게 말하면 무릎 관절염은 초기부터 많이 아프고 붓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발목 관절염은 염증 증상들이 비교적 좀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참고 마지막에 오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발목 관절염의 특징은 뭐냐면 발목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외상성 관절염, 다쳐서 생기는 관절염이 꽤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운동을 하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다치고 나서 발목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 관절염 증상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릎 관절이랑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골절도 물론 다치는 거기 때문에 발목 골절이 무릎 관절의 골절보다는 젊은 나이에 훨씬 더 흔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다친 골절이 관절 골절이 있은 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도 너무 아프고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외상 후 관절염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무릎 관절염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목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은 발목 관절염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외상 관절염이 흔하다고 말씀드렸죠. 외상이 흔한 이유는 스포츠 인구의 증가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젊은 나이에 자꾸 다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발목 관절염으로 가는 환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삐었다, 접질렀다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급성 통증만 줄어들면 괜찮아 그냥 접질렀으니까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일부에서 불안정성으로 가게 돼서 자주 삐끗거리고 자주 접지르고 했을 경우에 또한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또 간과할 경우에 나도 모르게 연골이 다치고 이게 관절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관절염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상 제 개인적으로 발목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관절염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젊은 분들의 관절염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비율은 일정할 텐데 왜 발목 관절염 환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냐? 아마도 예전에는 발목 관절이 아파도 좀 더 참다가 늦게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3기라고 하는 중기 정도의 관절염에서 병원을 갔을 경우에 대부분 의사들이 괜찮아요 그냥 지내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발목 관절염에 대한 지식과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 발목 관절염입니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목 관절염 환자가 정확하게 진단받는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받는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 환자가 또 늘어나 보이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